안녕하세요. 방구석 진료실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하고 진료실에서 처방하는 감기약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은 크게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일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기약은 보통 복합제로 되어 있고 여러 성분이 한 알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약의 성분은 아래와 같은데 해열 진통제, 그리고 콧물, 코막힘 완화제, 기침 억제제, 가래 제거제, 소염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한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감기약도 있고 비타민 등이 함유된 종합 감기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들은 약간 보조제 개념이고 메인 약들은 지금 말씀드린 성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분으로 만들어진 복합제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테라플루, 판콜, 콜데원, 타이레놀 콜드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각각 성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해열 진통제는 발열과 통증 완화를 위해서 복용을 합니다. 주로 두 가지 성분인데 타이레놀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이부프로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모두 목적은 열을 내리고 두통이나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들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다 복용하면 간 독성이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복용하는 약 용량에서는 간 독성이 일어날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만성 간염이라던가 간 경화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복용 시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에는 위장장애가 가장 흔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부프로펜 복용하고 급성 위장염 아니면 위경련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위염약을 아니면 점막보호제를 같이 복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콧물, 코막힘 완화제로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항히스타민제가 그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 감기약에는 주로 클로로페니라민이나 로라타딘 성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항히스타민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처럼 세대가 나뉘는데 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에는 1세대 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콧물과 재채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되게 뛰어나고 효과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약 복용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충혈 제거제 성분으로 코막힘을 완화를 시킵니다. 슈도에페드린, 페닐리프린 이런 성분들이 있으며 코막힘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은 혈압 상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고혈압보다는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 슈도에페드린으로 인해서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배뇨 장애 때문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배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코막힘 완화하는 약을 복용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분은 보통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하고 처방하는 약하고 성분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은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같이 진통 해열제 성분이 조금 이제 낮은 편이 있습니다. 처방하는 진통 해열제는 용량이 좀 더 높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남용이나 과다 복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감기약에는 용량을 좀 낮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콧물, 코막힘 완화제 같은 경우도 일반 의약품하고 처방하는 의약품하고 차이점이라면은 항히스타민제 세대가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요즘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진료실에는 많이 처방을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정말 졸리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오히려 감기 몸살 때문에 잠 좀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환자분들께 주로 처방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2세대나 3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저는 주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물론 1세대 항히스타민제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감은 있는데 이걸 약간 복합을 해가지고 잘 처방을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도 유지하면서 부작용도 덜한 조합으로 해가지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 억제제와 가래 제거제가 있는데 기침 억제제는 확연하게 처방하는 의약품하고 일반 의약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의약품으로는 디펜히드라민이나 덱스트론 메트로판 성분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처방하는 약에서는 코데인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됩니다. 보통 코푸정이나 코데날정, 코데닌정 이런 약에는 코데인 성분이 있어서 이게 기침 중추를 억제하기 때문에 기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 제거 성분으로는 브로맥진이나 구아이페네신이 일반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래를 묽게 하여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편도 쪽이 아파가지고
모기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는 이부프로펜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장장애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염증 감소로 인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타이레놀하고 이부프로펜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 다 해열 작용은 있는데, 소염 작용도 있는 거는 이부프로펜, NSAID 계통이 소염 작용도 있습니다. 소염 작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증을 가라앉힌 효과를 말합니다. 비단 감기뿐만이 아니고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소염 효과를 위해서 이런 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성분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기는 하도 그 원인이 많고 증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증상을 다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된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가장 불편한 증상에 맞춰서 성분을 고르는 게 중요하고, 종합감기약하고 해열제를 이중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어지간해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를 중복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위장장애가 거의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과다 복용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콧물약 같은 경우는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일반 의약품에서 더 많기 때문에 복용 시에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기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일반 의약품을 복용해도 대부분은 완치가 됩니다. 완치라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편도염이라던가 기관지염, 폐렴 같이 세균성이 원인이 된 감염성 질환에는 항생제를 복용을 해야지 그 병의 경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일반 감기약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감기를 일반 의약품만 복용하고 지켜볼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될지 감별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열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해열 진통제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도염이라던가 독감 같은 경우는 통증이 약간은 완화가 될 수가 있지만 발열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일반 의약품을 복용해 보시고 발열이 호전이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감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로 대부분 호전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지나서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감기 말고 다른 병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성 비염이라던가 감기 후 기침 증후군, 아니면 천식, 요즘 유행하는 백일해, 아니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다른 질환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계속 감기약만 복용하시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감기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구석 진료실이었습니다.